안녕하세요. 낭낭 18세 가수 한석영 씨 아들 이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론이라는 친구는 중학교를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특히 많은데 1학년 때 자퇴를 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도 꽤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능도 보면은 비중이 대충 어떠냐면 한 39만 명, 그러니까 2020년도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9만 명 정도가 재학생이고 한 14만 정도가 재수생입니다. 그 다음에 한 15,000 정도가 검정고시예요. 그래서 검정고시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검정고시는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은 첫째, 그 학교에 대해서 사실 이제 불만이거나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학생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비슷한 이야기지만 자퇴를 해서 검정을 보는 것이 대학 입학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옛날에는 좀 이런 것을 꺼려한 적도 꽤 많았는데 요새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대학 진학과 아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홈스쿨링이 갖고 있는 이제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홈스쿨링은 학교에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 그런 것은 없는 반면에 잃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정체성을.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어떤 학교라든지 어떤 그런 집단을 통해서 그런 것이 형성되는데, 잘못하면은 집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엄마와 지내거나 아니면 혼자서 인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살아감으로써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굉장히 결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회성과 관련된 문제죠. 사회성. 인간은 이제 자라면서 그때그때 어떤 대하는 그 인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학교를 들어가면 친구로부터, 그 다음에 친구도 나이가 들면 이성으로부터, 또 직장에 다니면 직장 동료로부터, 아니면 직장 상사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이 성장을 해 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뭐냐면 또래성이 있습니다. 또래성. 자, 지금 홈스쿨링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또래 집단의 관계를 거의 결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세론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정체성, 사회성, 또래성 이런 것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심지어 춤을 출 때도 그냥 그 스타일이 좀 다르죠. 스타일이.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표현력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표현력. 표현력이 뛰어난데 나머지는 아직까지 어떤 그냥 봐도 기초가 부족한 느낌을 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홈스쿨링을 하면 또 이제 두 번째, 홈스쿨링에 이어져서 이제 기초학력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보통 검정고시는 문제 수준이 약합니다. 그 다음에 또 검정고시에서 배우는 학원이나 이런 것도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이 일반 그 학교 애들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일반 학교로 가는 것은 대도시의 어떤 수준이고, 특히 이제 한석영 씨는 분당 쪽, 그쪽 판교 분당 쪽에 이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쪽 지역에서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 몇 가지 나머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엄마가 간섭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엄마의 간섭이 결국은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해.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세론이는 영어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듣지도 못하고 어떤 그런 상황인데 자꾸 말하라고 하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석영 씨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랑과 간섭을 혼돈하는 거예요. 사랑과 간섭은 간단해요. 그 듣는 사람이 불편을 느끼면 간섭이고,
그 듣는 사람이 그 아주 편안하고 행복을 느끼면 그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론이는 엄마가 하는 말을 사랑이 아니라 간섭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점점 불편해지고 공부는 더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뭐냐 하면은 특히 홈스쿨링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가족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지하는 편이 아니에요. 이 집안은 보면. 그 다음으로 또 뭐냐면 지지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 학생이 하는 어떤 행위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빠, 엄마, 학생이 이렇게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체성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지지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는 홈스쿨링을 통해서 검정을 통해서 다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기초 학력이 미비하고 잘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얘는 또 아이돌을 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작곡을 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려고도 하는 거죠. 굉장히 어떤 복잡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은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의고사가 81점이 나왔는데 이게 3등급이에요. 3등급. 근데 보세요. 무조건 문제 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벌써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능 같으면 지금 만약에 모의고사가 3등급이면 수능에서는 4등급 아니면 5등급이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현재의 모의고사 성적, 다시 말하면 같은 재학생끼리 시험 치는 모의고사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고 그것이 객관적인 성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수능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1, 2등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고2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좀 더 조직적인 공부 계획을 세우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되고 방법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뭐냐면은 국어라든가 기초학력에 시간 투자를 해서 사고력을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암기는 그냥 노력하면 되지만 사고는 노력한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그 사고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좋은 방법을 배워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